안녕하세요, 이상모터스 대표 양정진입니다. 이번 차량은 중형 세단 중에 좀 저렴하게 살 수 있는 차량 중에 뭐가 있을까 하다가 이 신형 SM5, 신형이라는 단어를 쓰면 안 되는데 그 당시에 이제 신형 SM5라고 했죠. 그 SM5입니다. 일명 조스바. 네, 조스바처럼 생겼다 해서 조스바. 이 차는 2011년 7월식이고요 이게 10만 킬로 좀 넘었습니다. 10만 킬로 좀 넘었는데 12, 3만 정도 탔습니다. 12만 킬로 정도. 좀 이따 실내에서 정확히 주행거리를 확인해 드릴게요. 이 차를 뭐 지금 소개해 드리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격, 예산 대비 가성비로 좀 괜찮아서 소개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차는 무사고 차량이긴 한데 단순 교환은 좀 있어요. 단순 교환이 4곳이 있습니다. 4곳. 4곳이 있는데 그거는 영상 계속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차 등급은 PE 등급이에요. PE 등급은 가장 기본형이긴 하지만 이때 SM5가 그 가장 기본형에도 스마트 키를, 카드 키를 적용을 시켜준 차량이어서 열선 시트라든지 가죽 시트, 스마트 키, 내비게이션은 매립은 되어 있지 않지만 후방 카메라까지 작동이 되고 뭐 블랙박스 옵션이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자, 외관 같은 경우에도 세월이 좀 흐르긴 했지만 진짜 여기 옆에서 이렇게 라인을 봐도 문콕도 보이지 않는 굉장히 깨끗한 상태예요. 타이어도 보면 이 정도면 90% 봐도 돼요. 굉장히 트레이드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저렴한 차 사실 때는 이 타이어 상태도 좀 중요해요. 차 사자마자 타이어 걸면은 그게 차값이지 뭐겠어요. 근데 이 타이어는 뭐 뒤에도 마찬가지로 90% 굉장히 트레이드가 좋습니다. 자, 트렁크를 한번 볼게요. 트렁크 보기 전에 후방 감지기 장착되어 있고 내비게이션 매립은 되어 있지 않지만 거치 내비게이션에 후방 카메라를 적용시켜 놨습니다. 아, 그리고 트렁크 보기 전에 저 사이드밀러 밑에 무슨 뭐 튀어나온 거 하나 있죠. 이 차주분이 내비게이션 그리고 후방 카메라 블랙박스 4채널 그거를 7년간 관리받기로 하고 150인가 주고서 장착을 하셨다고 하는데 참 어이가 없죠. 아직도 그렇게 용품점에서도 중고차도 뭐 사기꾼도 있지만 용품점도 그런 사기꾼들이 있어요. 말도 안 되는 금액을 받고서 무슨 뭐 몇 년 동안 뭐 관리를 해준다면서 그 100원만 받는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저거 돈 주고 사면은 4채널 블랙박스하고 저 후방 감지기하고 내비게이션 저 매립도 안 해놓은 거 이거 뭐 몇십만 원 하지도 않는 거를 그렇게 아직도 악랄하게 장사를 하는 저기가 있네요. 자, 일단 트렁크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런 뭐 공구 같은 거 쓰지도 않은 것 같고요. 스페어 타이어는 이 당시에 정말 스페어 타이어죠. 정말 얇습니다. 이게 있고 뭐 바닥에 뭐 물이 흘러 있거나 물이 흘렀던 적이 있어서 녹이 나 있거나 그런 거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차량은 정말 애지중지 잘 사용하신 것 같아요. 타이어 상태를 봐도 그렇고 차 팔려고 하셨는데 타이어를 갈고 파시고 또 얼마 전에 저렇게 4채널 블랙박스에 내비게이션까지 작업해 놓으시고 그러니까 차에 대한 애정이 굉장히 많으신 거죠. 그래서 그만큼 관리 상태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자, 이 후면부도 굉장히 깨끗하죠. 이 조석면도 이 옆에서 라인으로 쫙 보면은 문콕 없어요. 그리고 휠 같은 데도 흠도 없고 타이어도 당연히 좋죠. 이런 차는 정말 추천하고 싶은 차량이죠. 이게. 자, 이제 시동을 걸고 엔진음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SM5가 장점은 이 동급 대비해서 동일한 컨디션으로 봤을 때는 정말 저렴해요. 뭐 S소나타나 K5를 비교했을 때. 하지만 단점이라고 하면 수리비죠. 수리비는 정말 사악해요. 비싸요. 그러니까 관리만 잘 하면서 타면 괜찮은데 수리비가 터졌다 하면 뭐 현대 기아차보다 1.5배, 뭐 심지어 2배까지 하는 굉장히 비싼 차죠. 그리고 이 차가 무단 변속기예요. CVT죠, CVT. CVT가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안 좋은 기억 속에 있기 때문에 CVT 차는 타면 안 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도 있습니다. 예전 마티즈 1, 2 시절 CVT 미션 적용했다가 길에서 그냥 차가 다 뻗었었어요. 그래가지고 대우에서 그냥 우리가 매입해줄게, 차 폐차하자 그러면서 돈을 막 많이 주고 매입을 해다가 막 폐차까지 했어요. 리콜을 해주다가 보니까 대우가 손실이 컸던 거죠. 그리고 현대에서도 UF 소나타, 기아에서는 옵티마, 그때도 CVT 미션을 만들어서 생산을 해서 판매를 했는데 그때도 사실 실패를 했어요. 근데 이 차 같은 경우에는 CVT 미션은 근데 적용이 돼 있다. 그러니까 예전에 그 과거 속에 안 좋았던 추억들이 있으니 CVT 미션은 안 좋다 그런 말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고장나면 비싸긴 해요. 일반 미션보다. 하지만 일본 그 정말 유명한 뭐 도요다라든지 그런 데서도 다 CVT 미션으로 지금까지 다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관리만 잘 돼 있으면 또 괜찮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CVT 미션이니까 그 시운전은
확실히 해야 되는 차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 차는 본네트 사고 유무 볼 때는 제가 스티커 같은 거 보라고 했잖아요. 이 스티커라든지 이런 볼트 풀린 자국들을 봐야 되는데, 본네트는 전혀 작업의 흔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 휀다와 이 운전석 휀다 양쪽이 다 교환이 돼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뭐 교환이 돼 있다. 근데 이 휀다는 사실 차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은 별거 아니다고 생각도 하시고, 또는 오래된 차일 때는 뭐 단순 교환들이 있으면 차가 또 깨끗해서 좋아서 오히려 단순 교환 좀 있는 거 찾는 분들도 있고, 이렇게 양 휀다와 이 라지에이터 소프트가 교환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거 쇠는 아니고 플라스틱입니다. 근데 푸드는 교환이 안 됐다. 그러면은 굉장히 경미한 사고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더 있어요. 이쪽 조수석 문인데, 제가 문 교환 설명해 드릴 때는 이 실리콘 체크하면서 설명을 해드렸었어요. 그죠? 제 영상을 계속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근데 이 삼성차는 이 실리콘이 교환이 된 차도 실리콘이 싸져 있어요. 순정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볼 때는 이 창문을 내리고 여기를 벌려서 후레쉬를 비춰서 봐야 되는데, 사실 이걸 어떻게 봅니까? 이 좁은 공간을 어떻게 봐요? 그래서 세 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는 문마다 이 고무 패킹이 있습니다. 이걸 벗겨내면 구멍이 있어요. 이걸 풀러내면 여기 후레쉬를 비춰서 보면 이 차가 흰색이죠. 그럼 이 안에가 흰색 계열이어야 됩니다. 베이지 색깔. 근데 만약에 블랙이다, 검정이다, 그러면 이 차는 교환차예요. 이게 제 치가 아닌 차는 이 차 자체 색깔이 검정색으로 나옵니다. 교환된 차가. 근데 이 차는 이 속을 보면 색이 달라요. 이 삼성차 같은 경우에는 딜러분들도 매입하면서 굉장히 많이 실수하는 차 중에 하나예요. 사고 유무 보기가 좀 되게 까다롭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 패킹 안쪽을 보거나 이 유리 틈새 또는 이 안쪽에 도색된 부분 또는 안 보이는 쪽을 긁어내면 이 색깔이 검정색인지 베이지색인지 그거를 보고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휀다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간단하잖아요. 휀다는 이 안쪽에서 볼트 풀린 것만 봐도 확인이 바로 돼요. 자, 11년식의 이 정도 엔진 소리, 이 정도 관리 상태, 정말 좋은 차량입니다. 자, 이제 실내로 들어가기 전에 이 등급별 차이점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등급별 차이점도 제가 설명해 드리는 이유는, 이 중고차를 사러 가셨는데 풀옵션이라고 해서 샀는데 알고 보니 다른 등급이다, 그렇게 피해보고서 저한테 뭐 전화 오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간략하게 트림 그런 옵션별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드릴게요. 자, 지금 현재 이 차가 가장 기본형인 P입니다. P인데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SM5 이 당시에는 옵션이 좋았어요. 그래서 열선 시트라든지 스마트 키가 적용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이 SE인데요. SE 같은 경우에는 이 실내에서 이 사이드 브레이크 보시면 이 부분이 지금 검정색인데, 저기가 이제 은색 계열로 돼 있어요. 정말 의미 없는 그런 건데 참 뭐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SE 블랙, SE 다음에 SE 블랙이라고 하는데요. SE 블랙 같은 경우에는 사이드 브레이크가 이제 전자식으로 바뀝니다. 이 차 같은 경우에도 사이드 브레이크 아까 보시면 이제 손으로 당기는 거였죠. 이렇게 전자 파킹으로 바뀌고, 그 다음에 LE 등급인데, LE 등급은 이 뒷좌석에 열선 시트가 들어갑니다. 이 차는 열선 시트가 빠져 있어요. 열선 시트가 이제 옵션이 이쪽에 있어야 되는데 열선 시트가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LE 익스클루시브라고 합니다. 최상위 등급 중에서 가장 밑에 등급인데, LE 익스클루시브는 이 조수석에 전동 시트가 들어가는데 이 차는 P이기 때문에 빠져 있죠. 가장 풀옵션 등급은 핸들 자체가 우드 핸들이 들어갑니다. 이 핸들은 지금 그냥 일반 핸들인데, 가장 풀옵션 RE 등급, RE 등급이 가장 풀옵션이죠. RE 등급은 우드 핸들이 들어가고요. 운전석 쪽에서 보시면 이제 메모리 시트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옵션 차이점이 그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는 옵션이 좋아야 된다, 메모리 시트가 있어야 된다, 그러면 RE 등급 사셔야 되는 거고, 나는 조수석에 전동 시트가 있어야 된다, 그 이상은 필요 없다, 그러면 LE 익스클루시브 사시면 됩니다. 그런 차이점이 있고, 자, 이제 실내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가장 기본형인 P이긴 하지만 이런 자동 접이식 밀러도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앞좌석에는 열선 시트가 모두 다 적용됐어요. 이게 열선 시트 스위치가 좀 특이하게 되어 있죠. 이쪽에 있습니다. 이제 가죽 시트 적용되어 있고, 자, 실내 앉아 볼게요. 자, 열선 시트를 키면 특이하게 이 차는 계기판에 열선 시트가 켜졌다고 이렇게 표기가 됩니다. 이런 게 있고, 주행거리 한번 볼게요. 주행거리 124,339km입니다. 실내에 들어가서 실내 등을 켜고서, 내비게이션이 매립은 안 돼 있어요. 매립은 안 돼 있는데 이렇게 거치형으로 돼 있지만 후방 카메라까지 적용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후방 감지기, 그리고 사체는 블랙박스. 자, 센터 패시아 쪽 라이트 한번 켜볼게요. 센터 패시아 쪽 보면 이 삼성차 이 US 신형 SM5에서는 여기 많이 누르는 것들이 이렇게 많이 스위치들이 달아 있어요. 이게 지금 현재 이 차가 문제가 아니고 이 당시 차들이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이게 좀 아쉽죠. 자, 대시보드부터
조수석 문짝 트립 상태는 연식 대비해서 굉장히 괜찮습니다. 그리고 지금 실내에 앉아 있는데도 이 진동이나 그런 게 크게 느껴지지 않아요. 당연히 사기통이라 약간의 진동은 있긴 한데 이렇게 핸들을 잡고 있는데 떨림이 별로 많지가 않아요. 이제 가격이 이제 300만 원 초반 정도 잡으시면 되는 차량인데, 차가 굉장히 예산안을 좀 저렴한 차, 뭐 연습용 차 또는 저가형 차를 찾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강추하고 싶은 차량입니다. 자, 뒤로 한번, 뒷좌석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뒷좌석입니다. 어떠세요? 깨끗하죠? 자, 10년이 조금 넘어가죠. 이제 10년이 이제 넘어가고 있는데 깨끗해요. 자, 이제 뒷좌석에서는 이게 P등급이기 때문에 옵션이 좋지는 않습니다. 그냥 뒷좌석 에어밴드 정도. 그거 말고 없어요. 네, 뒤에 앉았을 때, 자, 이렇게 앉아 있는데, 제가 이 운전석 시트를 뒤로 밀어 놓은 상태인데도 제 레그룸이, 이 무릎이 닿진 않아요. 제가 176입니다. 닿지 않고, 뒷좌석에 앉았을 때 승차감 같은 경우에도, 괜찮아요. 나쁘지 않아요. 소나타 앉았을 때보다는 약간 뭔가가 부족하다는 느낌은 들긴 하는데, 이 허벅지 부분 잡아주는 부분이 약간 부족한 느낌인가? 뭐 그거 말고는 이 차가 정말 관리 상태가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와, 뒤에 앉아있는데도 뭐 시동이 꺼져 있는 느낌. 그 정도로 굉장히 엔진 상태는 너무나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외관과 실내 설명 다 해드렸고요. 이 신형 SM5 11년에서 한 2년 정도까지 보면 시세가 한 200에서 한 600만 원 선까지 있습니다. 근데 사실 600만 원을 본다면 그 다음 등급인 플래티넘을 사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차는 대부분이 거래되는 건 한 300만 원에서 400만 원 선대가 가장 많이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200만 원 선대부터 시작이라고 했지만 200만 원대는 뭐 주행거리라든지 사고 유무 그런 걸 좀 어느 정도 감안을 해야겠죠. 이 차 같은 경우에는 기준점이 이제 300 초반 정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시세를 제가 항상 말씀드릴 때 보면 이 구형인데도 신형보다 더 비싼 차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컨디션, 이 차량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에 따라서 구형인데도 오히려 신형보다 비싸고, 신형인 차량인데 컨디션이 안 좋아서 구형보다 저렴하고, 그런 차들도 있기 때문에 제가 금액을 얼마에서 얼마 정도다, 근데 얼마 정도면 신형을 사는 게 맞다, 그렇게 설명을 해드리고 있죠. 자, 이 차량도 마찬가지로 제가 처음에 또 설명을 해드렸어야 되는데, 이 이상모터스 채널을 보시고 구입을 하신다 그러면, 이 차를 만약에 저와 계약을 하신다면 3일 동안은 제가 이전을 하지 않고 기다려 드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원하신다면 그때까지 문제가 없는지 체크하시고 마음에 드신다면 그때 이전을 해드리고 진행을 해드려도 되는 차량 중에 하나니까, 한번 저가형 중형차를 고민하셨다면 이 차를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떤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상으로 SM5였고요. 또 좋은 차량 준비해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